예, 4회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하죠. MTBF 플러스 MTTR, MTBF죠. MTBF라는 것은 이제 고장과 고장 사이, between이죠. 평균 시간이라는 얘기고, 이걸 수선 시간의 평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종목에서, 그래서 우리 계리직 말고 전산직 7급, 9급에서는 요게 수리 시간이라고 명령을 해주고, 요거를 가동 시간이라고 명령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요거를 뭘로 생각하면 돼요? 평균 가동 시간에다가 평균 고장 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걸로 기출을 맞추라,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이 그림으로 줘도 마찬가지. 여기가 정상 가동이고 고장 난 거고, 정상 가동이고 고장 난 거고, 정상 고장, 정상 고장. 여기까지 신뢰도를 측정하고 싶다. 여기가 만약에 5, 4, 6, 7, 4다. 3, 2, 1, 3.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장비가 이상이 없을 거를 알고 싶으면 이걸 5개월이라고 합시다. 우리 프로그램은 업무 프로그램 5개월마다 한 번 뻥 났다가 4개월마다 뻥 나고 4개월 3 고치는 시간은 3일, 2일, 2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간 단위를 맞춘 다음에 요거를 다 더해서 이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내고 고장난 시간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야 돼요. 이게 5개월이면 이게 3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3일을 나눠야 되겠죠? 몇 점 몇으로 소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제 힘들게 안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요거 평균 냈더니 4, 5, 10, 5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4가 다 더했더니 5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MTBF라는 거예요. 그래서 9, 13, 4. 그래서 26, 5분의 26 정도 개월에 고장이 보통 나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5니까 15 플러스 계산하면 20분의 15니까 4분의 3이 나오는 이런 문제다. 이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하드웨어 독립성은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바꿔도 이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개념 스키마 구조가 하드웨어가 문제가 돼서 수선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응용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독립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설계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쓰는 프로그램. 이거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얘네들이 수정을 해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 DB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디스크가 고장이 되어서 혹은 파괴가 되어서 문제가 됐으면 이걸 바꿔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해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뭐야? 논리적 독립성. 이거는 물리적 독립성.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논리적 구조가 변경이 가능한 성질을 바로 뭐라래? 논리적. 응용 프로그램 변경 없이 물리적 구조의 변경이 가능한 성질을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바로 물리적 독립성에 대한 얘기는 뭐다? 이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무결성과 보안의 차이예요. 이 무결성과 보안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결성은 뭐냐면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는 놈이 있지. 사용자지 들어갈 수 있는 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야? 보안.
들어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나 중요한 문서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없는 놈이 접근하게 못하게 시키는 게 보안. 권한이 있는 놈이 들어와서 잘못한지 못하게 하는 거 무결성. 무결성은 권한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안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보호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뗐고. 다음 수식을 후이 순위로 처리한 결과. 이거 정확히 아셔야죠. 자, A 슬러시 B 곱하기 C 곱하기 D 플러스 2입니다. 이 슬러시와 곱하기는 동순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부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 맞죠? 후이순이니까 포스트픽스 아닙니까? 좌, 우, 근. 근이 맨 끝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좌, 근, 우니까 좌, 우, 근 이렇게 만들면 되죠. 곱하기 C. 요거만 두 개 있다면 좌, 우. 요걸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B 슬러시 C 이렇게 되죠. 그죠? 좌우, 좌우, 근. 또 곱하기 또 있네. 그죠? 그럼 다시 또 A, B 슬러시 D 곱하기 이게 되죠. D까지 돌았죠? 아, 여기 곱하기를 빼먹었죠? 다시. A, B 슬러시 C 곱하기 요게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D가 들어가는 거죠. 요것도 요걸 묻혀서 A, B, C 곱하기 D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쓰고 2 플러스 이거죠. 이거 찾으면 되네. A, B 플러스 C 곱하기 D 곱하기 3번인 것 같지요? 네, 3번.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난 이거 어려워 이러면 시험 보지 않는 게 나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물론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모르는 것과 어중간한 걸 세 개로 구분해서 어중간하게 아는 걸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내가 암만 해도 나 이 계산은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난 머리가 좋고 전공이 그쪽이라서 다 알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답만 논리적인 것만 외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해라. 시험장에 갔더니 이거 봤던 건데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모르는 건 이 문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가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 유닉스 또는 리눅스, 유닉스 계열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작업을 사용자가 지정된 시간에 반복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클론 테이블에 작성한다는 얘기인데 이 클론 데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론 데몬. 클론 데몬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니까 스마트폰의 알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람 기능.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은 서버니까 계속 돌아가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죽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죽지 않죠. 내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싶거나 내가 아침마다 보안 시스템을 열거나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알람 기능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알람 기능이 있는 게 많죠. 내가 날짜를 설정해 놓거나 주일 며칠 몇 월 언제 요일 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때 알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면서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딱 뭔가 동작하게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클론 데몬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쉬운 예로 스마트폰 알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유닉스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보셔야죠. 이거. M은 뭘까요? M. 우리가 보통 months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미국 애들은 분을 먼저 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이 다르죠? 어순이. 그럼 H는 당연히 뭘까요? 시겠지. D는 뭐야? 데이죠, 데이. 1월부터 31일까지라는 얘기죠. M은 여기서 M은 뭘까? M은 요 M과 다르게 월입니다. 월. 다 있죠, 여기다. D는 뭐냐? 요일이야, 요일. 됐죠? 뭐 있는 거 그대로예요.
C가 0이라는 건 뭐야? 정시라는 얘기죠. 분이 0이라는 건 정분. 그 다음에 요일은 D는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6일은 토요일이고 0과 7은 일일로 동통으로 사용을 한다. 별표가 있는 것은 모든 범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알람을 누르는 방법도 알잖아요. 여러분 몇 번 써보면.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클론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들을 언제 실행할 건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사용자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마이테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안 시스템을 해제시킨다든지 아니면 퇴근할 때 시간을 맞춰서 보안을 잠근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건드려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하나 읽어보죠. 이건 뭐야? 10시 정각이라는 얘기지. 세 번째 건 뭐라 했어? 6일. 10시 정각. 6일. 그 다음에 월.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건 상관없이 얘는 6일 날 10시에 이 활동을 해라 하는 거죠. 10시 맞죠? 10시 정각에 매월 어떤 달이 되는 6일에 해당되는 10시에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실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시에 맨 끝에 뭐라 그랬어? 암기해야죠, 여러분은. 요일입니다. 6이라는 건 뭐예요? 토요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토요일 날 10시가 되면 이 짓을 해라는 얘기야. 토요일 날 10시가 되면. 이건 어때요? 10시가 되면 중간에 D는 뭐죠? M, 월입니다. 월. 그죠? 6월 달 10시. 참 애매한 명령이지만 어쨌든 6월 달이 되는 6월 달에 10시에는 계속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건 뭐야? 아무 상관없이 이건 끝에가 뭐죠? 월요일입니다. 월. 이거. 10월. 요일은 뭐야? 일요일. 10월 달에 1월에 프로그램 실행하. 이것도 아니죠. 결국 뭡니까? 매주 토요일. 맞습니까? 10시, 오전 10시. 오후 10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0을 해야 되나요? 22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후면. 근데 지금 오전 10시. 정각에 바로 마이 테스트.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쓰겠죠. 토요일마다. 토요일 날부터 일을 안 하잖아. 회사에서. 토요일마다. 정각 10시에. 요일이나 이거 시나 시가 아니라 일이나 월과 상관없이 무조건 토요일 6시에는 10시에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뭐 백업을 봐라. 토요일 날 업무가 없으니까. 답이 두 번째가 되는 문제. 요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컴퓨터 주기억장치 용량이 8192비트래요. 용량이 비트로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비트하고 바이트 개념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기억장치 용량이 8192비트예요. 워드 길이가 16비트래. 분할을 했던데 여기 몇 비트? 16비트니까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 길이는 나왔네요. 똑같잖아요, 이거랑. CPU가 있어요. MBR은 바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몇 비트? 이 용량과 똑같은 데이터 레지스터잖아. 이런 데이터 레지스터를 다 D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잖아요. 주소 MAR 혹은 PC는 이 용량의 개수를 알아야 돼. 몇 덩어리냐 이거지, 몇 덩어리. 그러니까 8192비트를 뭘로 나누면 돼? 16비트로 나누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4. 1024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8 곱한 거 맞나? 8, 26 맞네요. 그러니까 2의 3승에다가 2의 13승이죠. 2의 10승이 1024니까 요거는 2의 3승이잖아. 나누기 16비트는 2의 얼마?
4, 4, 16. 8. 4죠, 4.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 2에 13 빼기 4. 질문하면 이게 왜 이렇게, 이게 2가 9가 나오는지 그것도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 이거 써야 되겠어. 옛날 중학교 때 공부 잘 안 하신 분들. 빼는 겁니다. 선생님이 13하고 4가 안 나눠지는데요. 아니야, 빼지는 거야, 여기는. 9야. 그러니까 2의 9승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비트가 몇 개면 되는 거야? 9비트면 여기를 다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레이스터, PC. 우리는 요걸 뭐라 그래? 이런 종류들을 다 데이터 레이스터라고 그러고 이런 종류를 다 뭐라 그래? 어드레스 레이스터라고 그러고 그럼 PC라고 하니까 얘는 몇 비트? 9비트. 얘도 9비트. 여기는 16비트. 그래서 99, 16. 3번이 이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역시 진리표 문제도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4회분이 지금 있잖아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출제자들은. 역시 같은 거죠. 뭘 찾아라? 이런 거. 이런 거.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0, 1, 2, 3, 4, 5, 6, 7 0, 1, 4, 6 이렇게 표현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나 이제는 구하는 건 뭐 단순화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찾아내면 X, A, B로 되어 있네. A, B, C에 바 0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A, B, C에 바 이거 맞죠? 플러스 요거는 A, B, C에 B와 C만. 그다음에 맨 마지막 A, B, C 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왜 AND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죠. 이건 왜냐? 이 들어오는 회로가 3개가 들어온다는 얘기 입력이. 그렇죠? A와 B와 C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Y가. 근데 A가 이렇게 들어오면 A가 낫이 들어오고 B가 낫이 들어오고 C가 낫이 들어오고 AND 게이트에서 묶여 나가면 이 3개가 동시에 들어와야 되잖아.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 5화로 선택하면 5화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반드시 AND 게이트에 이렇게 들어와야만 뭐가 나온다는 얘기,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회로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들어오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돼야 1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반드시 같이 이면서 동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AND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니까 5화라고요. 자, 근데 이런 회로들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 상태로 만약에 회로들을 구성하면 AND 게이트 2개, NOT 게이트 3개, OR 게이트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많은 회로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시켜라. 자, 다시 A와 BC. 지금 입력이 3개니까 A, B, C. 입력이 2개면 A, B. 입력이 4개면 A, B, B, C. 입력이 5개면 A, B, B, C, D. 0, 1, 0, 0, 0, 1, 1, 1, 1, 0. 맞죠? 여기는 A 바. B 바, C 바. 여기는 B 바, C. B, C. 여기는 B, C 바. 됐죠? 자, A 바이면서 B, C. A 바이면서 B, C. 이거네요. A 바이면서 B, C 바. 이거네. A면서 B, C. A면서 B, C 바.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불 대식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상관없이 이거는 B 바, C 바죠. 이건 뭐예요? B, C 바죠.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근데 이건 없잖아, 저기. 이걸 부울 대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C 바를 묶을 수 있잖아. 맞습니까? 이건 어떤 거야? 오양이네, 오양. 오양은 남자가 여자가 성이 다른 애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누굴 선택해? 여자니까 남자를 선택할 거 아니야.
and는 누굴 좋아해? 남자를 싫어한다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를 선택하지. C 발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속된 공간의 통이라고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일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상관없잖아. 이제는 두 개 다. 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요 두 놈 꼬집어내서 서로 켤레가 되는 거 지워버려. 그럼 C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C발 이렇게 얻어내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의 회로를 얻으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딴 거 신경 쓰고 얘는 고민 안 해도 돼. 어떤 게 들어와 상관이 없어. 얘는 C의 납만 빼면 돼. 봐봐요. 0, 1, 반대잖아 다. C의 반대네 다. C의 반대. 얘는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런 회로도 있군요. 쓸모가 없는 회로군요. 어쨌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C바입니다. 문제의 답은. 다음 스레드라는 얘기입니다. 스레드. 스레드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프로그램 기법이고요. 대형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특히 게임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스레드죠. 게임 프로그램.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뭐라 그랬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워드가 아래 한글이 엑셀이든 게임이든 컴퓨터 실행되고 있다면 그건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여기서 스레드란 말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중량 프로세스라, 중량 스레드라 그래요. 얘는 뭐라 그럴까? 스레드는 경량 스레드, 경량 프로세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중량 프로세스, 무겁다는 얘기죠. 크다는 뜻이고 경량 프로세스라는 것은 스레드라고 그래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굳이 나눠보면 여러 개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스레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스레드는 각각이 서로 연관되어서 실행되긴 하지만 서로 독립성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걸 우리는 스레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일요일 날 방 청소를 합니다. 방 청소가 아니라 청소라는 걸 한다고 합시다. 이 청소라는 자체는 뭐죠? 프로세스입니다. 일을 하는 거니까 프로세스죠. 근데 청소가 한두 가지야. 청소, 방 청소. 뭐 해야 돼요? 설거지. 뭐 해야 돼? 빨래. 또 뭐야? 마당 청소. 마당이 있다면 잘 사는 데네. 또 뭐 있어? 책상. 뭐 침대. 침대가 방 청소인가? 아이들 방. 어쨌든 청소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절대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합시다. 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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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그러면 방 청소에 6시간이 걸리잖아. 그런데 머리가 좋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설거지를 물 담가 놓고 빨래를 놓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방 청소를 해. 그럼 이게 3시간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1시간에 끝낼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스레드 운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청소 프로세스를 여러 개 세분화시켜서 독립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걸 프로세스라고 해요. 스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캐릭터가 있잖아. 그죠? 야구든 축구든 다 따로 놀잖아.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죠. 얘네들은 뭐야? 하나의 다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따로 놀잖아. 완전히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스레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얘 움직인 다음 딴 애 꼼짝 않고 얘는 움직이면 얘 꼼짝 않고 옛날에 그 고전 게임처럼 딴 건 꼼짝 안 하고 두 놈만 움직이는 거잖아. 이런 거는 바로 스레드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로 독립적으로 모듈화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걸 바로 스레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접속이 되는 거거나 대형 시스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특히 게임 같은 형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처리 운영 방법이다.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병행성, 자 독립성, 병행성 메커니즘이다.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량이다. 이거 경량. 프로세스, 스레드는 독립상에 서로 독립적인 다중 이게 중요한 건데 가능한 거죠. 독립성을 갖게 하는 거. 스레드 기반 시스템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케줄을 최소 단위로서 프로세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행과 준비와 대기라는 거 있잖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상태 변화가 얘네들이 이루어져요. 운영체제가 볼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것 같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런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가 볼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누가 실행하는 거야? 얘를 실행하죠. 운영체제가 볼 때 이것만 실행하는 거야. 근데 이 안에서는 다시 뭐야? 바로 스레드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OS와 스레드 사이의 런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운영체제가 볼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지만 이 런타임 시스템은 얘가 볼 때는 얘가 운영체제야. 중간에 멈춰서 이걸 보통 미들웨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서 스레드를 운영하더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자. 답은 3번. 컴퓨터 바이러스. 아무래도 보안 쪽의 문제가 자주 대두될 수밖에 없죠. 트랩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접근할 일정 통로이죠. 내가 그 컴퓨터에 접근을 한번 했잖아. 다시 들어가기 귀찮잖아. 또 풀어야 되니까.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이거 뒷문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뒷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웜은 네트워크 연결해서 자신의 복제품을 전파하고 트로이 목마는 가장 위험한 거죠. 트로이 목마는 우리가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들어와서 아무렇게 설치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메일을 받든지, 이메일에서 가장 많이 분포가 되고 그 다음에 스팸으로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어떤 파일을 보통 영화 같은 거 많이 다운받을 때 그 파일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영상 파일이 들어와 있다. 이걸 다운받았어.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숨겨져 있어. 이게 트로이용 목마야.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에 다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클릭을 하는 순간에 이것도 틀어지지만 이것도 설치가 돼. 이건 난 몰라. 이거는 돌려. 영화 보고 있어. 설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는 이미 내 거가 아니죠. 남이 항상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컴퓨터의 한 70%가량은 다 이렇게 사용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저놈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뚫힌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거쳐가야 되잖아. 내가 어떤 네트워크 은행을 침범을 할 때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은행의 점검 찾아가면 안 되니까 자꾸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공격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공격한다고. 요 중에 이게 내 컴퓨터야. 그럼 은행에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건 세워라 내워라 해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 컴퓨터를 좀비화 시킨 데가 좀비화. 그게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안 쓸 때는 꺼놓는 게 가장 좋고요. 인터넷 하지 않을 때는 역시 인터넷 라인 빼놓는 게 좋고 은행 거래는 가능한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많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 루트킷은 감염된 시스템에서 활성되어서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는 프로. 이게 좀비인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루트킷은 뭐냐? 루트 권한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해커형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루트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의 소유자, 네트워크 소유자. 그 사람의 아이디어 패스를 챈 겁니다. 뺏은 거죠. 루트를 가진 공격자 정상사들이 암호를 안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루트킷이라고 해요. 백도어나 파일들 흔적을 가리자 볼 수 없도록 하요. 그러니까 루트 권한을 빼앗겼어요. 근데 그 루트는 그 뺏긴 거를 잘 몰라. 게을러가지고. 본넷이 바로 뭐냐면 로봇의 줄인 말로 공격자는 사용자 컴퓨터의 좀비라고 하는 본넷 상태를 바꾸신 악성 프로그램 소프트를 유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을 거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서버가 있고 여기 컴퓨터들이 회사에 있다고 합시다. 이 공격자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싶으면 얘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 가장 취업한 놈이 하나 있어. 분명히. 검색을 해보면 뭐 동영상 보고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아니면 업무 시간에 다운받아 영화 보고 그런 애들이 가장 위험해. 그런 애들한테 이거 살살 유입을 시켜. 그러면 잡혀, 이놈이. 그럼 이놈이 잡히면 얘네들 다 좀비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공격을 시켜가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어느 날 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지지? 바로 이런 거야. 자, 이런 형태를 본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을 말합니다. 루트키가 본넷을 구분하라는 문제. 다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역시 질문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워낙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다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 자, C클래스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IP가 203.41.101.0 이런 C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여기에 서브넷은 어떻게 돼요? 기본 서브넷은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이 찾아오는 주소는 이 주소예요. 이 주소.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 내가 만약에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무슨 아파트까지 찾아오는 게 이거야.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몇 동 몇 호, 몇 동 몇 호는 누가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IP 프로토콜이고 여기 컴퓨터가 몇 대? 256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실질적으로 해당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ARP 프로토콜이죠. 랜카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C클래스는 총 256개인데 이게 대표 주소로 하나 빠지고 그죠? 그냥 맨 마지막 주소 뭐야? 203.41.101.255 즉 256개니까 한 바이트에서 0부터 259니까 256개 맞죠? 그러니까 두 개가 빠지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25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처음 주소와 맨 마지막 주소를 제외해. 이건 무슨 주소야? 모든 컴퓨터에다가 방송할 수 있는 주소,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방송이라는 뜻이죠. 아파트의 모든 동에다가 수의실에서 방송할 수 있는 마이크가 바로 이 주소라는 얘기야. 내가 101동 301호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그럼 뚝뚝 눌러서 보내잖아. 이건 하나의 컴퓨터 IP고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이걸 쓰죠. 이 주소를 쓰면 다 들어.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C클래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두 개로 나누고 싶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IP가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대표 주소 따로, 브로드캐스트 주소 따로. 대표 주소 따로, 브로드캐스트 주소 따로. 그럼 여기서는 몇 개? 두 개로 나누니까 256개를 두 개로 나누니까 128개잖아요. 여기도 128개, 여기도 128개. 그럼 0부터 얼마? 127. 여기는 128부터 255.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거는? 첫 번째 주소가 이 클래스에 이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룹에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돼. 첫 번째 주소가 바로 뭐라고? IP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찾아오는 주소가 된다는 거고 이 맨 마지막 주소가 바로 이 그룹에서 모든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주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된다?
255점, 255점, 255점 1이죠. 여기만 8비트로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지? 128이라고요. 자, 이 주소를 한 덩어리에 그냥 다 쓰려면, 한 그룹으로 다 쓰려면 이 서브넷 마스크를 쓰면 돼. 이건 뭐였죠? 00000000이라고. 여기 1 썼잖아. 128의 서브넷을 쓰게 되면 2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나는 4개로 분할하고 싶어.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싶어. 256을 4로 나누면 64개거든. 64개면 여기도 64개, 여기도 64개, 여기도 64개, 64개. 그럼 64개는 첫 번째 그룹은 얼마? 0부터 63까지. 여기 64부터 127까지. 128부터 191까지. 192부터 125까지. 125까지. 4개 그룹? 그죠? 그러니까 64라는 거 갖고 생각하면 돼. 0, 64, 128, 200, 190이지. 4개씩 나눴잖아, 이렇게. 190이 64씩 됐잖아. 여기 마지막은 뭘까? 63이니까 63이 되겠고, 127이 되겠고, 하나 뺀 거. 여기는 220, 255. 이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이고, 요게 바로 뭐야? 대표 주소고, 요게 바로 뭐야? 브로드캐스트 주소란 말이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때 서브넷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2개. 이거 얼마야? 2개. 192. 공교롭게도 뭐야 이거는? 2의 1승. 2의 2승. 몇 개? 2개. 요거 몇 개? 4개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맞죠? 5개로 나눠야 되겠다. 5개로 못 나눠. 8개로 나눠서 5개만 쓰고 나머지 3개는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8개로 그룹 나눈 것도 따져볼까요? 32덩어리잖아. 0, 32, 64, 32 더하면 32 더하면 96, 32 더하면 128, 32 더하면 32, 160, 계산이 어려워. 이거는 마지막에 얼마? 31. 요거는 요거 63, 요거 95, 요거는 127, 요거는 159, 요거는 192잖아. 190.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8개가. 이게 뭐야? 대표 주소가 되고 IP가 찾아 들어오는 주소. 이게 뭐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란 말이죠. 이거는 서브넷 마스크는 어떤 걸 써야 돼? 하나 더. 1이 3개네. 2의 3승 8개 맞죠? 이건 얼마야? 224예요. 맞습니까? 이번에는 16개로 나누고 싶어. 16개? 16개. 16개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럼 16 나누면 얼마? 16이네. 그죠? 그럼 0부터 16, 32, 16 더하면 48. 여기는 15, 여기는 31, 여기는 47. 이렇게 해서 몇 개? 16개. 서브넷 마스크는 1111, 0000. 이거 얼마? 240. 또 나눠? 11111, 000. 뭐야 이거? 8 더하기 248. 또 나눠? 이거 얼마야? 4를 더하니까 252. 이거 몇 개로 나눈 거지? 8개로. 이거는 16개로. 이거는 32개로. 이거는 64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룹 IP가. 맞습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혹 B 클래스가 나오면 이런 개념이 어디서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0주소가 B 클래스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150점, 45점, 0.0이잖아.
B 클래스가 150으로 되는 거잖아. 여기가 바뀌는 거야, 이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브넷 마스크가. B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더 드리기도 하겠지만.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는 이제는 이 정도를 알고 나서 224니까 이걸 썼다는 얘기 아니야? 몇 개로 나눴다는 얘기야? 8개로 나눴다는 얘기고 바로 32 덩어리씩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위 네트워크로 나누었다. 분할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이쪽 주소를 말하는 거죠. 8비트에 해당되는 값으로 오른 거냐. 그건 영원 대표 주소잖아. 364도 세 번째 그룹의 대표 주소. 159, 207은 몰라. 159 어디 있어? 여기에 있네요. 159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미리. C클래스가 8개로 구분이 되었을 때 32개씩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32, 32 다 더해. 그럼 마지막 여기서 하나 뺀 값, 여기서 하나 뺀 값, 여기서 하나 뺀 값이 다 뭐야?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16개로 나눴다면 어떻게 돼? 0, 12, 32 이렇게 나가겠지. 16씩 도에 나가겠죠? 그리고 끝 주소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C 언어죠. 다음 실행 프로그램 결과를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메인. 이게 서브 프로그램이고요. 저기는 매크로를 성인했네요. 자, 번역을 합니다. 컴파일러로 번역을 시작하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나는 선행 처리기야. 잠깐 기다려. 바꿔줄게. 지우고 이거 지우고 뭘로 바꾸냐? 요거 x 곱하기 x. 요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또 있나?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번역할게 이거지. 그래서 이 define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번역을 하기 전에 기계어로 번역하기 전에 그 자리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치환을 해버립니다. 역시 출제됐던 형태의 문법이죠. 치환을 해놓고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A라는 메인 프로그램에 10을 집어넣고 B에는 20이 들어갔고 C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 자, 서브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함수명이 있는데 함수명이 타입이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 서브라는 함수는 바로 뭐죠? 제어 이동도 되지만 변수 역할도 한다 그랬죠. 변수 역할을 한다. 근데 어떤 타입이다? 얘는 정수만 기억할 수 있는 타입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왔어? 자, 제어 이동을 이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여기는 누가 받았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인데 얘는 뭐야?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야. 자, 이동을 했는데 얘 누르고 넘겨줬어. a 값을 넘겨줬어. 너는 이것만 가져가. 딴 거 가져가면 안 돼. 요 10만 가져가. 10. b는 뭘 넘겨줬어요? 절대 번지를 넘겨줬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333이고 여기가 444라고 하면 얘는 3월함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넘겨준 거고 b는 뭘 넘겨준 거야? 절대 번지를 넘겨줬으니까 얘는 444를 넘겨준 거라고. 그래서 얘는 원격으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Z를 하나 잡았네. 그리고 Z에다가 뭐야? X 곱하기 X를 해서 Z에다 집어넣었어요. X 곱하기 X. X는 얼마지? 여기 10 곱하기 10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네. 100이 들어갔네. 맞죠? X는 10이니까 10 곱하기 10, 100. 그 다음에 요걸 수행하네요. 요건 뭐죠? Y의 내용. Y의 내용 어디 있어? Y의 내용. 아, 요 놈이네. 20에다가 빼기 X. 빼기 X 얼마? 10이네.
y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 y의 내용은 20이잖아. b를 말하는 거죠. b에 들어있는 값 20에다가 x 얼마? 10이 들어가 있었잖아. 10을 빼서 어디다 집어넣었어? 다시 여기다 집어넣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돼버렸어? 10이 돼버렸네.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넘겨지는 건 무슨 형태라고 그러죠? 콜 바이 밸류 형태라고 그래. 이런 형태를. 밸류만 넘어가니까. 이거는 번지가 넘어가니까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그래. 실제로 시연하는 레퍼런스를 쓰지 않고 어드레스 기법을 편법적으로 쓰죠. 어쨌든 어드레스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서브 함수에서 메인 함수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밸류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절대 여기서 뭔 짓을 하든, 여기는 777이니까 여기가 뭔 짓을 하든 여기는 안 바뀌어. 이게 바로 밸류의 특징이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데이터 결합 형태가 이거고, 공통 결합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자, 요번에 요걸 하네. 젯에 들어가 있는 값 여기 있네요. 에다가 뭐야? 요걸 먼저 계산해서 곱셈이니까 y의 내용 두 개를 곱하니까 100이죠. 100에다가 기존에 있는 z 얼마가 돼? 200이 되죠. 요건 얼마야? 10이었잖아. 10을 곱하니까 100이 됐지. 100을 기존에 있는 100과 누적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200이 됐네. 그리고 그 값을 리턴을 했어. 얼로 넘겨줬어? 1로 넘겨줬다고. 자, 이제 찍어버려요. A, B, C를. 자, 찍어봐. A는 얼마 찍혀? 10. B는 못 찍혀? 10. C는 못 찍어? 여기잖아. 이거 넘긴 거 안 빼먹었네. 200. 그래서 10, 10, 200이 찍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크로도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치는 이유가 있죠. 그죠? 만약에 100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거 지금 저거를 define 이렇게 처리했다면 가로를 안 치고 이건 이렇게 쳐 이건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100하고 5 곱하기 5로 바꿀 거 아니야. 그치? 내 의도의 그림은 어때? 요 두 개 곱하니까 5, 25를 100으로 나눠. 이건 뜻이잖아. 100을 25로 나누니까 4잖아. 4. 4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돼. 이거부터 되잖아요. 20이잖아. 20 곱하기 5니까 다시 100이야. 이거는 바로 부작용이죠. 이런 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로를 가스랑 매크로는 쳐줘야 부작용이 안 생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로를 가능한 매크로를 처리할 때는 부작용 때문에 가로를 쳐주라. 까지도 기억해 두셔라. 다음 12번.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상태에서 공유 폴더의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유로 지정을 했어. 어떻게 접근하냐 이거지.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내 컴퓨터가 서버야. 여러 컴퓨터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여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폴더가 있는데 폴더가 쉐어라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컴퓨터 소유자야. 아, 이 서버를 니네들이 다 와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이 폴더까지 허용하고 싶어. 그럼 이놈은 어떻게 그 폴더를 접근해 나가느냐? 서버 앞에 역슬러시 2개 그 다음에 폴더 요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역슬러시. 한글 모드일 때는 이거와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영문 모드일 때 이거지만 한글일 때 이거야. 시어는 똑같은 거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내 컴퓨터를 누구든 공유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명령줄을 치거든 접근하고 하자 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이 컴퓨터에 이 폴더를 안에 있는 자료를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서버명의 공유 폴더 지정은 역슬러시 1, 2개. 폴더는 어떻게 돼?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Common Gateway Interface CGI 프로그램.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죠? 클라이언트, 여러분 측 CGI 프로그램은 뭡니까? 자바스크립트나 VScript. 서버용 CGI는 JSP, PHP, ASP. 고시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자, 여러분이 접속을 하죠. URL을 주다. URL을 주면 여러분 고시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htdoc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거기 보면 index.html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화면에 쭉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해주는 거야? MS 자파브는 IIS라는 웹서버. 유닉스 계열에서는 리눅스도 똑같죠. 아파치라고 하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이죠. 웹서버 프로그램. 그놈이 여러분한테 전달해 준다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거를 했다는 얘기는 이 홈페이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어? 서버로 출력값 전달? 이거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입력해서 엔터를 치잖아. 아니면 전설하면 바로 이쪽에 가서 여러분 홈페이지를 요청한 걸 받아오겠죠? 첫 번째네. 자, 그러면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걸 쳤다는 얘기는 요청을 한 거예요. 서버 측에다가. 그럼 서버가 딱 바라봤더니 저놈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IP를 보고 제가 내 홈페이지 달래네.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한테 보내는데 그냥 텍스트 일단 보여지는 것만 있다면 그냥 보내지만 로그인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 필요할 때는 바로 ASP, CGI, 서버 측 CGI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실행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혼자 실행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보내줘요. 그런데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 되고 동영상을 끌어서 여러분들 보여줘야 된다면 바로 ASP나 PHP나 JSP 같은 서버 쪽 CGI를 도움을 얻어서 요거를 통해서 바로 서버에 전달하면 여러분은 이 서버는 바로 이걸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죠. 요청을 하고 출력값을 전환한다. CGI 프로그램에서 서버로 출력값을 전달하면 그러니까 가라네요. 이게 첫 번째 이거야. 여러분이 이걸 친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해결 좀 해줘. 그러면 이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막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거나 동영상 데이터를 긁어오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서 준비가 됐다고 서버에다 전달을 해. 그러면 서버는 됐네 하고 얘한테 보내주는 거야. 데이터를 전달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제할 건지 계속 유지할 건지는 서로 세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자. 다음 깊이가 5인 노드의 전체 노드수가 20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해진 트리에 대한 문제죠. 자, 이렇게 생긴 거 트리. 이게 정해진 트리죠. 높이가 몇 개죠? 3이죠. 하나, 둘, 3. 노드 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자, 깊이가 3이야. 2의 3승. 이렇게 나오죠? 높이가 1, 2, 3이야. 응? 하나 빼면 7개. 맞습니까? 그런데 노드 수가 총 20개래요. 깊이가 5래. 깊이가 5래. 이거 다 그려도 됩니다. 안 되면.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도 되지만 이게 5개란 얘기는 2의 5승이고 2의 5승은
빼기 1이니까 32 중에 빼니까 31개죠. 정의진 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현재 몇 개가 있다 그랬어? 20개가 있다 그랬잖아. 20개 빼면 11개의 노드가 더 추가됨으로써 정의진 트리를 완성할 수 있다. 요거 답은 3번. 다음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실제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 이쪽 네트워크, 이쪽 네트워크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이쪽에서 이쪽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A 네트워크고 B 네트워크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토콜과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토콜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OSI 기준으로 볼 땐 7개열을 모두 지원하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장비는 라우터가 수행을 해줍니다. 게이트웨이는 7계층이고 라우터는 3계층 장비예요. 3계층까지 지원해주는 장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옛날 이것 때문에 국가고시가 큰 문제가 있었죠. 실제로 다 게이트웨이는 라우터를 쓰는데 뭔 말이냐? 아니다. 그래 이론적으로는 7계층이고 3계층이다. 우기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돼서 다 맞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게이트웨어가 실제 장부에서 실제 이론에서는 실제 그 구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어를 라우터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라우터 장비를.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OS 7 레이어와 3 레이어를 갖다가 구분 지어진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간번에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게이트웨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건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쓰는 네트워크와 여기서 쓰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니까 이건 당연히 이거 다를 때는 브릿지가 아니라 라우터가 해주는 거야. 라우터. 서로 같은 건 브릿지. 같은 랜은 뭐야? 브릿지. 다른 랜은 라우터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라우터는 IP 주소 가지고 이거는 맥 주소 가지고 브릿지는 뭐냐면 요 안에 네트워크가 또 존재할 거 아니야. 서브넷이.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서브넷이니까 여기는 그런 프로토콜 구조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몇 계층 장비라고 그래요? 2계층 장비다. 이거지. 2계층 장비.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와 요 네트워크를 IP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쪽 네트워크와 저쪽 네트워크를 랜 카드 주소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좀 더 부하를 줄이면서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브릿지라고 그래요. 얘는 동일 랜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다. 같은 장비, 이게 브릿지라고. 스위칭 허브.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 들어오면 컴퓨터가 여러분 회사나 어디 컴퓨터에 보면 허브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죠? 이게 허브야, 허브.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STDM과 ATDM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STDM은 그냥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고정으로 물려져 있지만 ATDM은 더 많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발전된 게 스위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와 달리 노드가 늘어나 속도에는 변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고 비싼 장비. 스위칭 허브라고요. 요게 틀린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선생님 게이트웨이, 브릿지, 라우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맥에 맞춰서. 그래 이론적으로 분명히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브릿지는 몇 계층 장비, 2계층 장비. 맥 주소로 분할해서 부하를 감소시킨다. 라우터는 뭐다? 서로 다른 랜을 구분하는 거고 3계층 장비다.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다 7계층, 모든 라우터, 모든 7계층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다.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된다. 실제로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답은 2번. 다음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들을 모두 1로 만들기 위해 해당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A를 B로 연산한 결과는 올 때 뭐냐 이런.
우리가 마스크 연산이라는 거 하고 셀렉티브 셋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0, 1, 0, 1, 0, 1, 1, 1. 내가 여기서 얘는 그대로 살려놓고 싶고 얘네들만 모두 0으로 만들고 싶어. 살려놓고 싶은 놈들은 1, 죽이고 싶은 놈들은 0. 그래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건 뭐다? 얘네들은 다 그대로 살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이거는 뭐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죠. 이런 형태의 연산을 AND로 사용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마스크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반대로 OR, 이건 AND 연산이고 이건 OR 연산이죠. 보세요. 모두 1로 만들고 싶어요. 대응되는 비트를. 데이터 A를 B 연산할 때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들이 있다는 거야. 뭔지 몰라 이게. 어떤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뭘로 1로 만들고 싶어요. 1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 연산자는 뭘 써야 되냐. OR냐 AND냐 이거죠. 이걸 다 뭘로 만들고 싶어? 다 1로 만들고 싶어 결과를. 다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0, 0, 0, 0, 0 쓰고 AND 쓰면 되죠. 이게 AND고. 이걸 다 뭘로 만들고 싶어? 1로 만들고 싶어. 1, 1, 1, 1, 1, 1, 1, 1 해주면 그냥 다 1, 1, 1, 1, 1이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다 1, 1, 1인 게 다 F죠. 8비트로 얘기하면 F, F. 8비트로 갔네 여기는. 그러니까 F잖아. 무슨 연산? 안 되고 OR 연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 비트를 다 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1로 대응시킨 AND 연산을 OR 연산하게 되면 그 대응되는 연산은 다 1로 바뀐다. 반대인 것은 마스크 AND 연산이다. 이거 구분 잘 알아라. 뭐예요? 세마포아. 빵집 아저씨와 손님이 있습니다. 얘기했죠. 자, 빵집 아저씨의 스마포아, 빵집에 판매되는 10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만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자원이니까. 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면 세마포아 변수는 6개라고. 손님이 빵을 찾으러 사러 왔어. 빵 있네. 빵 가져가요. 그리고 세마포아 변수가 하나 감소되니까 S는 S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는 전체 개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if 물어봤네. 0보다 적다는 거야. 없대. 없다는 얘기가 저거는. 그죠? S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손님이 왔더니 빵이 하나도 없어. 아저씨 빵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고 졸르지 말고 집에서 디비저 자면 0이면 자라 이거 슬리프. 그렇지 않으면 else 어떻게 죠? 빵이 0이 아니란 얘기니까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니까 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 빼갈게요 이거지. 이거야 이거. 반대로 한 이상의 프로세스가 S를 기다리고 있다면 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OS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빵이 하나도 없네. 그럼 누군가 자빠져 자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 판매대에 빵이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 와서 프로세스가 와 손님이 와서 그냥 자빠져 자러 갔겠네. 안 되지. 빵 가지러 오세요. 걔를 깨워. 잠자고 있던 애를 깨워. 이리 오세요 하고 빵을 딱 갖다 놓으면 빵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를 증가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 처리를 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어느 놈 자고 있겠네. 그놈 하나 깨워. 그리고 빵을 하나 갖다 놓으면 되죠. 뭐 갖고 구분하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 else. 잘 모르면 여긴 S가 아니잖아. 빵이면 빵이 없으면 자고 그렇지 않으면 빼가겠다는 거잖아. 이것만 나오면 반대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 산술 쉬프트에 대한 얘기네요.
자, 레지스타 값이 우측으로, 레지스타가 되든 변수가 되든 어쨌든 들어가 있는 값이 우측으로 시프트 될 때는 새로운 입력 비트는 1의 보수, 2의 보수 모두 0이 입력된다. 뭔 소리야? 우리가 시프트 할 때, 물론 논리 시프트는 다 0이 들어가요. 논리 시프트는 그냥 이동하는 거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0이 채워지는 거지만 산술 시프트는 그렇지 않죠. 산술 시프트는 부호 비트일 때는 무조건 오른쪽 비트 할 때는 0이 들어가죠. 그러나 1의 보수와 2의 보수는 이 부호 비트에 맞춰서 0일 때는 0이 들어가고 1일 때는 1이 들어가고 0일 때는 1이 0이 1일 때는 틀렸네. 첫 번째부터. 자,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측 산술 시프트 할 때 부호 비트 있잖아. 부호 절대치는 여기가 0이 되든 1이 되든 이거 건들지 마. 집어넣을 땐 무조건 0 집어넣어.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0이야. 그러나 1의 보수는 여기 0일 때는 0 집어넣고 1일 때는 1 집어넣어. 시프트 하면. 시프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기본서를 봐야 돼. 그 시프트 설명했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니까. 2의 보수도 어떤 거예요? 부호 같이 들어간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응? 즉 양수인 경우는 0이 패딩되고 음수인 경우는 1이 패딩된다는 거예요. 0일 땐 0. 좌측 시프트인 경우 양수인 경우 무조건 0. 음수인 경우 부호 절대치는 0. 1의 보수는 1,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0이 패딩된다. 좌측 시프트. 이건 우측 시프트였네. 좌측 시프트는 이쪽이라는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이 될 때는 양수일 때는 뭐야? 부호 절대치는 무조건 0이 들어가요. 1의 보수는 음수일 경우, 양수에는 무조건 0. 이거 볼 것도 없어. 양수는 다 0이 들어가요. 여기가 0이고 0이고 0이면 다 0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음수일 때는 여기는 뭐야? 무조건 0이 들어가네. 부호 절대치는. 1의 보수는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 값이 패딩이 된다. 역시 0. 그러니까 우측 시프트일 때는 지금과 같이 처리되지만 부호에 맞춰서 부호 절대치만 반대고 부호 절대치만 0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1의 보수만 1이 들어가. 뭐일 때만? 음수일 때만이야. 양수는 무조건 0 들어가지만. 자, 보세요. 마이너스 20의 1의 보수는 이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20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다시 여러분이 20을 어떻게 됩니까?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20을 쓰려면 얘하고 얘잖아. 맞죠? 8비트. 첫 번째 20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집어. 반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을 더해. 0, 0, 1, 1, 0, 1. 맞죠? 마이너스 22의 보수. 2의 보수죠, 이건. 1의 보수는 이거.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가려면 하나 더 하니까 이게 2의 보수, 2의 보수. 자, 마이너스 20의 1의 보수가 이거예요. 10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측으로 간다는 거야, 좌측으로 간다는 거야. 우측으로 간다는 거야, 좌측으로. 작아진다는 건 잘린다는 얘기잖아. 우측으로 간다는 거죠. 자, 우측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측. 우측이 하나 잘려 나가죠? 그리고 뭐가 따라 들어와요? 부호 비트가 따라 들어온 거죠. 자,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요거야. 잘려 나가고 바로 뭐가 따라 들어와? 부호 비트와 동일한 게 따라 들어오니까 요게 얼마야? 한 비트를 우측 시프트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거꾸로 반대로 마이너스 우측 시프트 우측 좌측 시프트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부호 비트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 0이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이 따라 들어오는 요 부와 동일한 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잘림 현상이 나타나죠. 마이너스 21은 최상위 비트와 최하위 비트가 서로 달라요. 우측 1시부터 한 결과는 이렇게 되므로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렇죠. 잘려나가니까. 1의 보수일 경우에. 자,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1번이 틀렸고요. 1의 보수인 경우는 부호 비트, 2의 보수에는 무조건 0이 입력돼. 이렇게 나오면 앞에 설명했던 것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n비트를 우측으로 시프트 하는 건 2로 나누는 효과를 갖는 겁니까? 우측으로 한다는 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비트만큼 2비트 이동했다 그러면 2의 2승만큼 나누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동했다. 그럼 2의 2승만큼 곱하는 거죠. 원래 값에다가. 수행하면 잘림 현상, 에라 현상이 발생된다. 에라 현상에 대한 얘기.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웨레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웨레키는 어떤 거예요? 이쪽에 릴레이션이 있고 이쪽에 릴레이션이 있어. 여기가 회사 사원 번호들이 쭉 있다고 하면 여기가 부속 코드가 있다고 합시다. 부속 코드. 그래서 1번, 2번, 1번, 3번, 4번, 1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번호가 있어. 홍길동이야. 홍길동은 1번, 4번에 1번에 홍길동은 1번 부서야. 1번 부서는 그렇잖아. 1번, 2번, 3번, 4번. 인사부, 영업부, 해외부, 홍보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웨레키죠.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 1번 홍길동은 어디? 인사부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두 개의 릴레이션이 서로 키로 연결이 되는 걸 웨레키라고 하잖아요. 자, 웨레키는 하나의 릴레이션이 존재하는 후보키들 중에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를 후보키라고 한다? 아니지, 이거는 틀렸네. 우리가 이 릴레이션의 하나하나의 튜플들을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키들을 다 뭐라 그래? 후보키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회원이잖아. 회원이면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 회원 번호가 있겠고 또 아이디도 있을 수 있죠. 패스워드는 안 되죠. 패스워드는 동일할 수 있으니까. 이름도 안 되죠. 주민번호 가능하죠. 전화번호도 가능한데 난 전화 없어. 그런 놈도 있잖아. 전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 여러분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키, 필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후보키라 그래. 그 중에 프로그램을 내가 짠 사람이 야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을 구분할 수 있는 키를 쓰겠다 그러면 그게 기본 키가 되고 나머지가 대체 키입니다. 후보 키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첫 번째 틀렸네. 웨레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 타입을 관계를 표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객체 얘네는 학생, 여기는 부서, 아니 저기 사원, 아주 중요한 연결 관계를 한 관계,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관계와 관계. 관계형 데이터몰에서 한 릴레이션의 웨레키는 이 키를 말하는 거죠. 참조되시는 기본키에 대응돼요. 맞죠? 요 참조되는 기본키잖아, 기본키. 웨레키에 포함된 릴레이션처럼 릴레이션이 되고 대응되는 기본키를 포함되는 릴레이션을 참조 릴레이션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키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구분해라. SQL입니다. SQL하고는 스트럭처 쿼리, 구조적인 쿼리 명령 맞고요. SQL은 관계 데이터에 조작하는 언어 맞고요. SQL 서버는 SP와 연동 시 매번 컴파일 과정을 거친다가 아니고 자, ASP에 포함된 HTML 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버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DB는 이미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번역을 해서 얘를 요청하는 거지 얘가 포함된 걸 매번 번역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실행 중에 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매번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 SQL 서버가 동작이 된다는 얘기는 매번 컴파일 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에 있어. 거기를 요청할 뿐이야. 매번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SQL
웹브라우저, SQL 웹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버잖아요. 서버 측에서 동작하는 거지. 서버에서 SQL 언어 사용은 서버에서 SQL 서버에서 그 집어내서 바로 전달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 그 결과만 받아보는 거죠. HTML 문서로. 여러분 SQL 서버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고시 클래스나 서버를 운영하는 측에서 DB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다가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HTML 문서로 변환한 다음에 그냥 보내주는 거거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바로 서버 측에서 다 동작시켜서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서비스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컴파일 가치는 거치지 않고 원래 실행 중이다. SQL 언어만 사용한 문서로서 전혀 말이 안 되죠. SQL 서버는 서버 측에서 동작한다. 웹브라우저 동작하는 게 아니고 답은 1번, 2번. 다음 랭크에 대한 얘기죠. 랭크, 엑셀. 이 순위를 매고 싶은 거예요. 내림차 순위죠. 보세요, 그냥. 요 두 개 평균이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등수를 매기겠다는 거죠. 자, 랭크. 여기다 쓰겠죠, 여기다가. 랭크. 누구를? 나를. 얘죠, 얘. 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D2를 요거죠. 요게 전체를 비교해서 몇 등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대상으로 잡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D2와 D6 D2와 D6으로 등수를 매기겠다. 내림차수니까 0.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써놓고 체육연대로 땡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얘가 변동이 되죠. 이게 변동이 되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 상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럼 엉뚱하게 등수가 매겨지지. 얘는 절대 지정으로 절대 바뀌면 안 돼. 절대 지정으로 써줘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상대 지정을 해줘. 그 다음에 복사가 되면 D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4가 돼야 되고 D5가 돼야 되고 그죠? D6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체육엔들로 복사를 하면 얘네들은 상대 지정으로 바뀌게 해주고 여기는 절대 지정으로 놔둬야 이게 밑에 칸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D2 대상. 요걸 갖고 몇 등인지 알고 싶어. 그 범위는 무조건 뭐야? 절대 지정으로 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D까지는 필요 없죠. 이거. D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닌가. 정확히 그 달러는 D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 요 범위만 고정을 시켜야죠. D는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뭐야? 상대 지정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모의고사 대비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